안녕하세요. 시아맘의 이광재입니다. 이번 시간에 다루어 볼 이야기는 시 이전의 작품으로서의 최소 조건이 되겠습니다. 어떤 것을 작품이게 하는 단일한 요건이라는 것은 존재하지 않겠지만 적어도 이러한 것은 갖추어져야만 작품으로서의 자질이 완성되는 그런 요건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사람들이 왜 작품을 써왔고 우리는 또 그러한 작품을 읽으며 또 쓰려 하는가를 생각해 보시면 작품이라는 것은 표현이기도 하지만 그 표현은 결국 인간에 대한 이해로 나아가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인간에 대한 고뇌 없이 쓴 작품은 작품이 되지 않는다고 할 것입니다. 말하자면 나의 고민은 그저 나의 고민과 생각으로 그칠 수가 있는가 하면 나의 고민이 인간이라면 느끼게 되는 인간의 고민일 수가 있을 것입니다. 이러한 요소 없이 나의 고민과 나의 생각, 나의 욕망만으로 글을 쓰는 분들도 계십니다. 그러한 경우를 예로 들자면 가령 소설의 경우 등장인물을 모두 작가가 통제하고 있는 경우입니다. 소설이면 당연히 작가가 지어내는 이야기니까 등장인물도 작가가 통제하고 있는 게 맞지 않나 생각하실 수 있을 겁니다. 그러나 등장인물이 그저 꼭두각시에 불과하다면 이 소설은 그저 작가의 욕망을 펼쳐놓은 욕망의 극장에 불과할 것입니다. 소설이라는 것은 인물을 만든다기보다도 초대한다고 보는 쪽이 맞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 초대된 사람들은 소설 속에서 자기들이 이야기를 만들어 나갈 수 있게 되죠. 그러니까 이야기 아래 인물이 있는 것이 아니라 인물로 하여금 이야기가 촉발되고 파생되는 구조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게 쓰이지 않은 소설이라면 인물이 자기적으로 느껴지거나 뭔가 현실과는 맞지 않다는 그런 느낌을 주게 될 수가 있습니다. 그림을 그릴 때도 비슷합니다. 가령 초상화를 그린다면 대상이 되는 사람의 형태만 따라 그려서는 초상화가 되기 어렵습니다. 아마 그러한 그림들을 많이 보셨을 겁니다. 분명 잘 그리긴 했는데 그 사람인지는 잘 모르겠다고 느껴지는 그런 그림이요. 사람의 형태는 사실 어제 다르고 오늘 다르고 또 내일도 다릅니다. 어떤 옷을 입느냐, 어떤 화장을 하느냐에 따라 모습은 아주 달라지게 되죠. 그러나 우리는 그 모든 모습들을 보고 한 사람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형태로만 그 사람을 그리게 된다면 그 사람의 진짜 면모는 담아내지 못할 것입니다. 이러한 다양한 형태를 아우르는 것이 있다면 그 사람이 풍기는 분위기라고 할 것입니다. 아무리 겉모습이 바뀌고 또 앞모습이 아니라 옆모습, 심지어 뒷모습만 보이더라도 아, 이 사람이구나 하게 만들어주는 그러한 느낌을 담아내는데 집중해야 한다는 것이죠. 꼭두각시가 아닌 인간을 등장시키고 사람의 겉모습이 아니라 분위기 전체를 담아내는 그러한 과정은 결국 인간에 대한 고뇌가 있었기 때문에 가능하다고 하겠습니다. 작품이라는 것은 작가의 소유물이 아닙니다. 작품이 완성되면은 더 이상 작가의 것이 아니다라는 말이 있는데 그 말은 그냥 하는 이야기가 아니라 그 작품은 이제 독자적인 무언가로서 알아서 생식하고 늙어가고 소멸한다는 것이죠. 우리가 아이들이 사회에 잘 적응할 수 있게 교육하고 길러내는 것처럼 작가는 작품을 그저 마네킹으로 만들어서 사회에서 살아갈 수 없게 만들어서는 안 될 것이며 특정한 어떤 존재로서 구성을 해주어야 사회 속에서 한 존재로 지속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아이들에게 어떠한 것을 해주었을 때 가장 건강하게 사회 속에서 자라날 수 있는지를 직감적으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아이를 잘 길러내고자 한다고 해서 아이를 혼자만의 왕궁에서 기르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러한 환경에서 자란 아이는
아무리 유복했을지라도 결국 고립된 삶을 살게 될 거라는 것을 알기 때문이죠. 환경이 조금 부족할지라도 다른 존재들과 어우러질 수 있는 그러한 공간에서 기르고자 할 것입니다. 작품은 내가 만드는 것이니까 내가 원하는 것들로 가득한 이러한 왕궁으로 만들어야지 하게 되면은 현실과 괴리되고 고립될 뿐일 것입니다. 아무리 내가 만드는 것일지라도 현실의 원칙은 따라주어야 하는 것이죠. 작품이라는 것은 대개 그 작가가 가지고 있는 세계관과 가치관, 인간관 등이 담기는 공간입니다. 이것은 작가가 수행한 세상에 대한 이해로 들어가는 출입구이자 문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작품이 이렇게 어떤 문으로 서 있다고 할 때 우리는 이 문을 통해서 그냥 이렇게 통과하는 것이 아니라 이 문을 통해 열리는 어떤 심층으로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의 끝에서는 결국 인간이나 세상을 만나게 되겠죠. 바로 이러한 심층으로 향하는 길을 뚫어주는 것이 인간에 대한 고뇌의 과정일 것이며, 이러한 것이 없다면 어떤 작품을 세웠다고 해도 이 작품이 허물어지면 그냥 평지밖에는 남지가 않습니다. 만약 그 작품이 어떤 심층으로의 길을 뚫어 놓았다면 이 작품이 손실되고 허물어질지라도 작가가 만들어 놓은 이 심층의 공간은 그냥 사라지지 않습니다. 마치 선사시대의 유적지에 그 집은 없어도 집 터는 남아있는 것과 비슷합니다. 대체로 모든 예술작품들은 인간이든 세상이든 무엇이든 어떠한 것에 대한 탐구와 그 탐구의 수행의 결과입니다. 그림이라는 것도 세상을 담아내기 위해 색을 이용하는 방식이며, 노래나 음악 또한 우리 몸 안에서 율동하는 리듬과 온율, 어떤 질서에 대한 탐구라고 할 수 있겠죠. 문학의 경우는 특히나 그러한 탐구가 직접적으로 드러난다고 할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시를 쓴다고 해도, 각종 표현법과 온유를 쓴다고 해도 시가 되지는 않을 수도 있다는 것이죠. 각종 표현법과 온율 같은 것은 어떤 문을 만드는 일이라고 할 것입니다. 그러나 작품은 이것을 통해서 이 아래로 향해야 하는 일입니다. 그러니까 이 문의 존재 이유는 이 아래의 공간을 나타내주기 위함이며, 이 아래의 공간 없이 이 문만을 고민해서는 시의 껍데기는 갖출지언정 시라는 작품은 되지 않는다는 점을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물론 이러한 공간을 파낸다는 게 결코 쉽지는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렇기 때문에 작품을 아무나 만들 수가 없는 것이겠죠. 또 그 심층의 공간이 한 요 정도만 된다고 해도 별로 상관은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러한 공간이 있느냐 없느냐이며, 이것을 깊이 파낼 수 있는 것은 그 사람의 역량의 문제이지 작품의 성립의 문제는 아닐 것입니다. 그리고 사실 풍토상으로도 이 문에 대한 집중이 더 강해져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간혹 어떠한 사람들은 이미 인간이 이루어 놓고 탐구해 놓은 것이 많아서 내가 이렇게 파낼 수 있는 부분이 있느냐라고 질문을 합니다. 그러면서 이 문을 만드는 데만 초점을 맞추고는 하는데요. 그러나 그것은 커다란 착각입니다. 어느 시대건 그 시대에서는 당연히 더 탐구할 수 있는 것이 있겠느냐라는 생각을 갖기 마련입니다. 우리가 조선시대에 명나라 중국이 세상의 중심인 줄 알았던 것처럼, 또 아메리카 대륙이 서구인들에 의해 지도 안에 들어가기 이전에는 그러한 대륙이 있는지조차 몰랐던 것처럼, 결국 그것에 대한 탐구 방식은 달라질지라도 이러한 심층의 영역이 남아있음은 의심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문에만 집중하는 풍토는 그러한 탐구를 포기하겠다는 것이며, 그냥 유의밖에는 하지 않겠다는 선언과도 다르지가 않습니다. 물론 이 이야기는
좀 더 깊이 다루어져야 할 부분은 있을 것입니다. 시대가 달라지고 탐구의 방식에도 차이가 생기는 것이 있기 때문이죠. 그럼에도 이 심층의 영역을 간과해서는 유행은 만들 수 있을지언정 작품은 남길 수 없다라고 하겠습니다.